그러니까 우울증인지 몰랐다. 가족분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우울하시거나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정작 내가 뭐가 변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초기 치매 환자분하고 우울증 환자분하고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병의 경과를 보시면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지체하셔서는 안 됩니다. 증상, 사실 다른 세대의 우울증에서도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노년기 우울증에서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체 증상을 많이 호소하신다라는 거.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고 힘이 없다고 하시고 어지럽다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신체 증상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내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시거든요. 또 치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요새 자꾸 깜빡깜빡한다. 내가 정신이 멍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 치매 아니냐.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 본인이 치매 검사를 하시기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치매가 아니고 우울증인 경우.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체 증상 호소하시는 것도 그렇고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젊은 세대에서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젊은 세대에서도 이런 증상들을 다 같이 동반을 하시는데요. 노인분들은 조금 더 이걸 두드러지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인지 몰랐다. 가족분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우울증 환자는 이제 우울함을 표현할 것이다. 불안증 환자는 불안한, 우리가 이렇게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감정만 우울증일 거야, 불안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경우에 우울하시거나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혹시 굉장히 예민해졌다. 짜증이 많아졌어.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 이런 내가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가족이 혹시 우울증 아니야? 불안한 거 아니야?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거랑 다르게 오히려 감정 표현이 없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표정도 좀 둔해지시고 표정 변화가 없고 감정도 좀 거의 표현을 안 하게 변화했다. 이것도 우울증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능의 문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내가 우리 가족을 관찰했을 때 생활하는 게 달라졌는데 이걸 본인은 또 미처 인식을 못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 직장 동료가 권유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 게 뚜렷이 다르거든요. 뭐 지각을 한다라든지 업무 속도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이런 거를 동료들이 알아채는 경우도 있고 가족분들이 권유해서 환자는 정작 내가 뭐가 변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주변에서 보시기에 예전과 다르게 주변 정돈도 안 돼 있고 용모 단장도 안 하시고 혼자 자꾸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막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하고 혼자 자꾸 있으시려고 할 때 가족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연세 드셔서 그런 거겠지, 기운이 없으신 거겠지 하시는데 사실은 자꾸 신체적 불편감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시거나 혼자 있으려고 하시거나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으면은 우울증 여부도 꼭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지 기능에 대해서도 자꾸 깜빡깜빡 하실 때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우리가 의심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치매셔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꼭 정신과를 방문하셔서 관련 검사들도 해보시고 우울증이 됐든 치매가 됐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증상만 놓고 보면요. 초기 치매 환자분하고 우울증 환자분하고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치매 환자분들도 의욕이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지고 표정도 좀 변화가 없어지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울증 환자도 치매 환자분들처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 놓고 보면 이분이 치매인가? 우울증인가?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병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 구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의 경과를 보시면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슈도 디멘시아다. 슈도라는 뜻은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가짜 치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가짜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는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급격하게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위기감을 느끼시는 거죠. 갑자기 내가 뭔가 기억력도 떨어지고 나한테 문제가 있어. 이렇게 환자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반면 진짜 치매 환자분들은 수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세요. 서서히 이렇게 퇴행이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점점 퇴행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나? 이거를 잘 모르시는데, 이제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가짜 치매 환자분들, 우리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환자분들은요, 기복이 있으세요. 어떤 때는 좀 인지기능이 좋아졌다가 다른 때는 또 정말 치매 환자처럼 보이시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치매 환자분들은 만성적으로 꾸준히 퇴행된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단기간만 이렇게 보면은 기복이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짜 치매 환자분들, 진짜 치매 환자분들이 정신과에 오시면 우리가 기억력 검사를 하잖아요. 가성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는 모르겠다 하시면서 자포자기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시기 때문에요.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복잡하고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버겁게 느껴져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진짜 치매 환자분들은 어떻게든 해내시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애쓰면서 어떻게든 맞춰보시려고 하는, 그래서 검사를 잘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직업도 상실하고 건강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반돼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중에서 그러면 가장 정신적으로 스트레서가 되는, 이 사람이 우울증을 발병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많이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봤더니 인간관계였습니다. 즉 배우자 사별, 그리고 가까운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데서 오는 사회적 고립, 이것이 가장 우울증 발병하고 상관이 있었고요. 이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젊은 세대보다는 어르신분들이 되실수록요, 내가 의도를 갖지 않으면 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내 삶에 사회활동을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회성 만남 말고 내가 뭐 종교활동을 하시거나 취미활동, 뭐 동호회 같은 것들 참여하셔도 되고요. 내가 사람을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두시면은 이런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나를 좀 보호를 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사회적 고립이 되면 외로움을 느끼시고 소외감을 느끼시고 이게 우울한 감정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나는 굉장히 외롭다, 황량하다, 쓸쓸하다, 뭔가 결여돼 있다, 고독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사실 내가 노년기에는 누구나 전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하시면은 우울해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드디어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됐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 나 자유롭다. 나 뭐 배워보지? 어떻게 성장해볼까? 나 편안하다. 이렇게 평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시냐에 따라서 노년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울증을 방치를 하게 되면은요, 아까 가성치매 말씀도 드렸어요.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우울증을 우리가 가성치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을 추적 관찰했더니 1년 이상 방치를 하면요, 이분들 중에 20%가 실제 치매가 발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그냥 방치하면
치매까지 생기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제일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병이 치매신데 치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반드시 치료하셔야 돼요. 또 국내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요, 우울증 2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치매 발병 위험률이 12배에서 46배까지 증가한다. 이런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와 우울증이 증상만 비슷할 뿐 아니라 우울증 자체가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우울해지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잖아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을 대하는 것조차 되게 버겁게 느껴지시거든요. 고립이 되면 또 더 우울해져요. 외롭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활동량이 줄어드시기 때문에요. 당연히 운동이나 일상 활동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활동량을 많이 높이시면 우울증 예방 효과가 40%에 달하거든요. 활동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될 수가 있어요. 신체 건강을. 그래서 우울증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성도 있고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잃어버리시게 되고 신체적인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또한 저희과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현상이죠. 자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서서히 조용히 이렇게 발병한다, 진행한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또 이 가장 위험한 자살 징후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를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즉각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가족이 자살 시도를 했다, 이거는 정말 지체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살 시도를 하면 입원 치료를 권유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같이 동반하셔서 낮이다 하면은 이제 정신과로 가시면 되고, 야간이다 그러면 병원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응급실, 우리 큰 3차 병원이나 이런 데는 다 정신과가 있는데 응급실 쪽으로 가셔서 가족들 동반하셔서 적절한 지금 치료를 받으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자살 시도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자살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가령 언어적 표현으로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더 살아서 무엇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넋두리라고 지나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 약간 죽음을 암시하는, 삶의 무의미감을 암시하는 말들을 계속 하신다면 가족들이 이거를 위험신호로 해석하셔야 되고, 행동적으로도요, 뭔가 아끼던 물건을 주변에 나눠준다라든지 재산을 정리하신다, 유언장을 갑자기 쓰시거나 유언 같은 말을 하시거나 이런 뭔가 내 신변 정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이 현상에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뚜렷하게 직접적으로 자살이나 자해나 이런 관련 행동을 하시지 않으셔도요, 내가 보기에 우리 가족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일상이 굉장히 무너져 있다,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이런 생활도 달라져 있다, 용모도 굉장히 신경 쓰지 않으신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시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시면 이건 중증 우울증에 해당이 되고, 이게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자살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으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시게끔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더 살아서 뭐해, 약간 삶을 포기하는 듯한,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위기를 겪는, 나는 별로 이제 늙어서 쓸모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 뭔가 우리가 자살의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뭐냐면요, 희망 없음이거든요. 나에게 삶에 희망이 없다, 나라는 존재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살을 이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살 시도를 하실 확률이 높다라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한테 그런 모습이 보인다, 좀 말씀을 하실 때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져 보이시고 앞날에 대해서 별 희망이 안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 하신다라고 하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아마 이렇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어머니 요새 뭐 하세요? 이렇게 좀 일상을 물어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상생활이 좀 변화하신 건 아닐까? 이런 것들 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짜증이 많아지시고 예민해지셨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그널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 달리 여기저기 아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경우, 잠이 안 온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신체 증상을 얘기하시면 이거 사실은 어르신분들도 정확히 그걸 의도하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우울하다는 표현 대신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소화 안 된다고 표현해야지, 이렇게 의도하신 건 아닐 수는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게 나 도와줘, 나 힘들어, 이런 얘기실 수 있거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분들 세대에는요, 감정 표현하는 거가 굉장히 낯서세요. 어색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나 우울하다, 나 사실 요새 외롭다, 이 말보다는 차라리 나 요새 입맛이 없다, 기운이 없다, 이게 편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신체 증상들을 계속 얘기하신다. 그럼 병원 가봐, 이 얘기보다는 혹시 우울한 거 아닐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디 지금 정신적으로 힘드신 거 아닐까? 한번 살펴봐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진단을 말씀드리면 환자분보다도 가족분들이 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시고 죄책감도 막 느끼시면서 나 때문에 혹시 우울증이 생겼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